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구체적, 추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우리가 비문학에서 중요한 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설명문과 논설문이 주로 출제가 되죠. 이 비문학에서는 가장 글 전체의 내용에서 가장 작은 내용의 한 단위를 우리가 형식 문단 또는 형식 단락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형식 문단은 시각적으로 금방 구별이 되죠. 글자 하나가 앞에 비어 있고 이렇게 글이 연결되고 또 하나의 형식 문단이 나뉘어지게 되면 그 다음 글로 가서 다시 첫 글자가 이렇게 한 글자 쏙 들어간 그런 그 단위를 우리가 형식 문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비문학은 결국은 이 형식 문단을 빨리 확인할 수 있으면 결국은 글 전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형식 문단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것은 중심문과 뒷받침 문장입니다. 여기에 추상적, 구체적이라는 의미가 연결됩니다. 중심문은 추상적 진술이고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구체적이라는 뜻을 선생님이 먼저 기억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 하면 첫째, 보다 상세한, 둘째,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추상적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뭐 맛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개념들이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느끼는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비문학의 형식 문단에 중심문과 뒷받침 문장이 있는데, 중심문은 추상적 진술 부분이고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 진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추상적, 구체적 진술과 그 비문학의 형식 문단의 중심문과 뒷받침 문장을 연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뒷받침 문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 대개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가 예를 드는 것이죠. 예시. 두 번째가 자세하게 풀어 쓰는 것입니다. 상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구체적 진술인지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거야. 그러면 대체로 보다 상세하거나 또는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들로 예를 들겠죠. 구체적 진술이죠. 그 다음에 상술, 그러면 자세하게 풀어서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체적이라는 뜻이 보다 상세한, 딱 들어봤죠. 그래서 상술도 구체적 진술이 됩니다. 그 다음 이유 제시가 있어요. 이유 제시는 이유를 제시한 부분이 뒷받침 문장이면 중심문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유, 원인과 결과를 생각했을 때에 결과는 추상적이고 이유, 원인은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이 지각을 했다고 해요. 그럼 학교 가니까 선생님께서 얘야, 왜 지각을 했니? 왜 지각했니? 그럼 지각한 건 결과고요. 그 원인을 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하겠죠. 네, 선생님, 제가요, 학교 오려고 집에서 나오는데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럼 배가 너무 아팠다는 건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하게 되면 이유를 제시한 부분은 결과인 지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유 제시는 구체적 진술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비문학의 형식 문단의 뒷받침 문장에서 구체적 진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명확히 잘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자, 비문학은 형식 문단이라는 것이
글의 내용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데 그 형식 문단은 중심문과 뒷받침 문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중심문은 추상적 진술이며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 진술이 된다. 그런데 이 구체적 진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시, 상술, 이유 제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비문학과 구체적, 추상적 진술을 연결한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 번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형식 문단이 비문학의 가장 작은 내용의 단위입니다. 형식 문단은 중심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다. 중심문은 추상적 진술이고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 진술이 된다. 그래서 이 구체적 진술의 방법은 예시, 상술, 이유 제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비문학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의 형식 문단을 쫙 잡으시고 중심문이 어디 있지? 앞이나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뒷받침 문장인데 뒷받침 문장이 예를 든 건가? 자세하게 설명했나? 아니면 이유를 제시했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의 형식 문단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설명문이 쭉 나왔어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각각의 형식 문단에 어디를 읽으시면 돼요? 앞에 뒤를 읽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에 중심이 써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구체적 진술, 뒷받침 문장만으로 된 것도 있어요. 예시 단락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단락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중심문을 찾을 때는 그것을 건너뛰셔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비문학의 형식 문단이 중심문, 뒷받침 문장, 추상적 진술, 구체적 진술은 예시, 상술, 이유 제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했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 추상적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문학에서 소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